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2번, 3번 수차례 유찰되어서 최저가가 매우 낮은 물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와, 엄청 싸네. 나도 입찰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수차례 유찰된 물건들을 보면 먼저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있는지, 권리상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실패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은 하지 않고 싼 물건만 보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울주군 웅촌면에 소재하는 대복 빌라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400만원이었으나 6번 유찰되어 7차 입찰 예정입니다. 최저 금액은 75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빌라라도 700만원이라니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보증금 5천만원, 전입일 기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물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10일인 울산 원예농협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느리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임차인 전입일을 보면 2017년 4월 7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러니 낙찰자는 임차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거죠.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려고 낙찰받는 건데 임차인 보증금 5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면 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패 사례를 보시면 울산 중구 남해동에 소재한 사만나오빌 오피스텔입니다. 24년 1월 9,31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시 진행되는 사건인데요. 이 물건 역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는 거죠. 낙찰자분은 권리 분석 공부만 했더라면 보증금 700만 원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법원 매각 물건 명세서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신고된 임차인 내역과 혹시나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찰표를 잘못 쓰거나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울산지방법원 기일 입찰표입니다. 주로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입찰 가격을 잘못 적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쓰려고 했는데 잘못 작성해서 10억을 적는 경우죠. 10억을 잔금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입찰표는 입찰 전날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당일날은 법원 특성상 주차도 힘들고 입찰장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입찰 당일날 쓰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입찰 당일날 급하게 입찰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찰 가격이랑 보증 금액을 반대로 적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으로는 1등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증금액인데요. 보증금액은 본인이 입찰하려는 금액의 10%가 아니라 법원 최저가의 10%입니다. 제 고객분들도 종종 입찰가의 10%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증금액은 최저금액 10%보다 낮으면 절대 안 되고 최저금액 10%보다 같거나 높은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필요 서류를 빼먹지 마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하면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만 준비하시면 되지만 본인은 참석 못하고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공동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같은 경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찰표 작성을 잘못하셨으면 덧칠하지 마시고 꼭 다시 새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 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입니다. 보통 유튜브나
SNS상에서 보면 낙찰받았더니 집안에 쓰레기 더미가 한가득인 경우, 낙찰 후 누수가 나타나는 경우 등 좋지 않은 사례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사람은 살지 않는데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한 집을 낙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야 뭐 치우면 되지만 누수가 나타나면 진짜 난감합니다. 저도 누수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원인을 찾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물건은 입찰 전 경매 물건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누수가 생기는지, 수리 상태가 좋은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유 여부는 관리사무소나 옆집을 방문하셔서 혹시나 사람이 거주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람이 살지 않고 집만 가득한 상태라면 강제 집행까지 생각해야겠죠. 수리 여부 같은 경우 집안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 샷이라든지 대문을 통해 수리 여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아랫집에 방문하셔서 혹시나 윗집, 경매 물건에 누수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세 조사할 때 호가와 실거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시세 대비 최대한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입찰하려는 물건이 얼마인지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해야겠죠. 시세는 호가와 실거래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호가는 말 그대로 매도자가 팔고 싶은 금액이고 실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한 금액입니다. 시세 조사를 하실 때는 단순 호가만 보시지 마시고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혁신도시 KCC 스위첸 34평 경매 물건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물을 보면 A타입 기준 4억 2천부터 5억 4,500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를 보면 저층 기준 4억 초반, 중고층 매물은 4억 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5억 중반까지 나와 있어도 최근 5억대 거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구축인 경우 수리 상태도 체크해 봐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시세 조사하실 때는 단순 호가보다는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려는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 물건의 감정 금액을 보시면 2층 저층인데 4억 5,500만 원입니다. 감정이 시세보다 높죠? 그러니 1차에는 아무도 입찰을 안 하지 싶습니다. 마지막은 낙찰만을 위한 고가 낙찰입니다. 입찰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경매 낙찰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계속 폐차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기가 생겨서 입찰가를 좀 더 높여볼까 생각하시면서 입찰가를 계속 높여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상 낙찰받아 놓고 보니 거의 시세 비슷하게 낙찰받아서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경매는 이 물건을 꼭 낙찰받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자주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경매 투자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이 생활비로 쓰는 항목 중 주거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할 텐데요. 내 집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주거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겠죠.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을 겁니다.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결심했는데 명도니 권리 분석이니 어려워 보이고 절차는 뭐 이리 복잡한지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할 때 대표적인 실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울산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료급 경매 물건 정보가 매일 올라오는 밴드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